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자, 미국 주식을 이제 앞으로 스터디를 좀 적극적으로 할 건데요. 뭐 전에도 했었죠. 근데 이제 금투세가 아니어도 사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 뭐 도입을 물론 안 할 수도 있어요. 연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총선에서 그리고 너무 완전히 대패를 했죠. 보수가. 그래서 앞으로 뭐 총선이 5년마다 열리지만 4년인가요? 예, 4년마다 열리지만 보수가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앞으로 4년 후에도 인구 구조상. 그거 아니어도 미국 주식을 해야 되지만 더더욱 해야 될 필요가 강해졌죠. 하지 말라고 하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국내 주식은. 그래서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을. 자, 전에도 UWM ETF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중소형주 레버리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중소형주 2배짜리다. 그 러셀 2000이라는 게 지수가 있어요. S&P나 나스닥처럼 지수가 있는데 러셀 2000이라는 거는 시가총액 1001위부터 3000위까지의 인덱스예요. 그 중소형주죠. 그게 이제 IWM이거든요. 중소형주 인덱스가 IWM인데 이거의 2배가 UWM이고 3배짜리도 있는데 3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게 3배 간다고 3배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떨어질 때는 또 막 하여튼 말이 안 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07년 1월 23일에 운영을 개시했고 이 히스토리가 중요한데 오래된 거는 좀 잘 안 없어지죠. 그리고 운用자산 총액 AUM이 215.7 빌리언, 그러니까 약 3천억 정도 되고요. 수수료 0.95%. 그래서 ETF에서 AUM이라는 게 뭐냐면 ETF 운영 비용을 차감한 총 투자 금액. 그래서 당연히 클수록 좋고 클수록 이제 안전한 거죠. 황금성도 좋고 인기도 많고 그 스파이 QQQ 이게 이제 제일 대표적이죠. 근데 ETF도 상패가 될 수 있다. 한국하고는 좀 기준이 다른데요. 이제 이게 UWM이 프로시어스라는 자산 운용사에서 운영을 하는데 자산 운용사 임의로 상패가 가능하다. 상패를 왜 할까요? 뭐 인기가 없으면 하는 거죠. 비용만 들고 인기가 없으면 그러면 이제 상패를 하는 건데 뭐 그럴 가능성은 좀 높지는 않아 보이고 현재로서는. 그래서 작년 4월 기사인데 작년에도 사라진 ETF가 뭐 꽤 있었는데 평균 이제 AUM이 226억 원. 한국에서도 이 정도면 작은데 없어질만 하죠. 근데 3천억이니까 뭐 안심할 수는 없는데 뭐이 정도면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사라진 펀드들의 평균 수명은 6년이다. 2007년이니까 17년 됐다. 괜찮을 것 같고 지금 UWM이 왜 이제 저점에서 사실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왜 올랐냐면 금리 인하를 사실 안 했잖아요, 아직. 근데 이제 더 이상 올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금리 인하 사이클에 사실상 들어갔는데 첫 번째 하는 거가 이제 진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하 폭과 시기의 문제다. 그래서 뭐 작년에 12월부터 톱니가 쪽집게죠. 소형주 지수 50% 오를 거 그랬는데 실제로 50% 가까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이제 3월 달에 또 얘기했죠.
그러니까 추가로 50% 오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영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번역에서 뭐 과장된 게 있나. 근데 뭐 내용을 보니까 뭐 비슷비슷하고 아이 파핑 그 눈이 튀어나올 만한 그런 수익을 얻을 거다. 그래서 작년 10월 말 저점 대비해서 최대 65%까지 상승한 다음에 조정받은 게 이제 44% 상승한 정도까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4월 11일 며칠 전 얘기를 잠깐 하자면 장중에 풀이죠, 풀이. 장 전에 사실 계속 밀리다가 PPI가 9시 반에 이제 4월 11일에 그 제조업 물가지수를 발표했는데 컨센보다 낮게 나오면서 이제 컨센보다 좋게 나온 거죠. 예측이 0.3, 0.2, MOM으로, YY로 2.2, 2.1. 그러면서 10년물 금리가 하락하니까 UWM이 그때 뭐 되게 폭등한 건 아니지만 1, 2% 오른 거니까 한두 시간 만에 그러니까 좀 괜찮았던 거죠. 그래서 금리 하락시 상승 특성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중소형주기 때문에 대부분 부채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소비자 소비 심리하고 연관된 기업도 많다. 경기라고 봐야겠죠, 경기. 경기에 민감한 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럼 뭐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기업도 있는가? 있죠. 그게 이제 AI 지금 관련해서 빅테크가 지금 AI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주가라는 게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테슬라도 좀 부진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AI의 수혜를 입는 기업 위주로 올라가고 있다. 실제로 안 가는 주식도 꽤 많이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나이키도 좀 주가가 부진하죠. 풋라커, 나이키. 그러니까 금리에 좀 민감한 거예요. 나이키의 경쟁력이 떨어졌다 이런 지적도 있지만 금리를 인하했을 때 그 확실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10 ETF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태양광 회사들 이제 뭐 퍼스트 솔라나 뭐 그런 뭐 솔라 엣지 이런 거 모아놓은 ETF인데 금리에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 50% 이상을 보고 있고 상반기 결국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그 서머스 교수인가요? 그분이나 뭐 제임스 다이먼이나 다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뭐 예상하고 최근에 이제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여전히 이제 저도 자료를 많이 여러 기저귀 읽어봤는데 금리 인하를 그래도 상반기에 이제 상반기가 6월까지지만 뭐 느낌상 한 8월까지도 상반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7월에 저는 인하를 그래도 한 번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한 두 번 정도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금리 인하 확률이 지금 낮아졌죠. 계속 CPI가 생각보다 이제 별로 낮아지지가 않는 거죠. 이제까지는 많이 확확 내려갔다가 그래서 대선을 고려했을 때 9월에 인하는 어려운 거죠. 대선 앞두고 인하하는 거냐 이제 욕먹으니까 그리고 결국은 예방적 차원의 금리 인하도 있고 7월 인하가 유력하다. 그래서 금리 인하의 근거로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옛날부터 사실은 이런 얘기는 많이 있었죠. 미국 정부 부채가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08년 위기 전에는 GDP의 30%였는데 현재는 GDP의 100% 수준이다. 부채 비율이 100%다. 70%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그럼 정부 입장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자 비용이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자 부담이 GDP의 3% 중반 수준이다. 근데 과거 저금리 시기에 2% 수준이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이제 국가 부채가 이제 2차 대전 수준이다. 2차 대전에
104%였는데 98.2%니까. 근데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에 이제 맹점이 뭐냐면 그 21년 금리 올리기 전에도 그런 논리가 있었거든요. 미국에 부채가 많은데 금리를 많이 올리면 정부의 미국에 큰 리스크가 된다. 지금도 이제 그 지적을 하거든요. 대가들이. 그 서머스 교수나 이런 분들이 미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부채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경제를 그런 식으로 걱정하다 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정부 부채 때문에 뭐 꼭 내린다. 이거는 이제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올렸냐는 거죠. 안 올릴 거라고 예상한 분들이 결국 그게 틀렸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이날 할 거다. 저는 그거를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고요. 뭐 어쨌든 이제 이것 때문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주된 이유가 이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GDP 5%대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그리고 부채 그 연체율 같은 경우에도 기대 연체율 코로나 이후에 최고다. 코로나 때 16%가 넘었었는데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그 13%에 근접하고 있다. 그 신용카드 연체율도 높아졌다는 그런 통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범피라는 표현을 쓰죠. 울퉁불퉁하다. 3%까지는 이제 쭉 내려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비포장도로다. 쉽게 인하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이렇게 쭉 9%까지 이제 지금 생각하면 진짜 미쳤죠. 인플레가 엄청났던 거죠. 9%에서 3%니까 3%는 아니고 3%대죠. 많이 내려왔는데 그럼 인플레만 생각하면 고금리 장기간 유지해야 되는데 약한 고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이제 3월 달에도 이제 얘기했던 게 저축은행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왜 문제냐? 공실이 늘어나고 또 대출한 게 있는데 대출 금리가 높으니까 이자 비용이 커지고 근데 공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치명타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은행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은행 부실도 오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이제 또 경제 위기가 오게 되는 거고요. 중소기업이 부채가 많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 실적도 안 좋은데 이자 비용도 크다. 그러면 이제 하이힐드 그게 이제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옛날부터 이제 제기되던 게 자, 미국 경제는 어떻게 해서 좋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약한 고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머징. 한국도 예전에 이제 IMF 위기 사태가 왔었죠. 그때 뭐 태국도 왔었고 멕시코도 그랬었나요? 그 이머징이 어디선가 이제 터키도 위험하고 터키가 위험하면 이제 문제되는 게 그런 거죠. 도이치방크나 뭐 스페인의 어떤 뱅크가 그 대출해준 게 이제 디폴트가 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유럽이 이제 6월 달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뭐 거의 할 것 같아요. 또 유럽의 치약국이 있죠. 유럽의 대표적으로 이제 엄청난 채무국인 그리스,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이제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고 두 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래서 UWM 차트를 보면 21년도에 67불인데 지금 36불이니까 아직 고점 대비해서 진짜 한참 멀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100% 나면 72불인데 그거는 저는 좀 100%가 나기는 어려워 보이고 대략 한 50% 이상 정도 목표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월봉상 그렇고 주봉상으로 최근에 또 40불 넘었다가 10월 달부터 랠리를 했죠. 근데 좀 꺾이고 있어갖고 들어가기에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그겁니다. 이 상승장이 끝날 때 뭘로 끝날 거냐. 결국은 AI, 엔비디아가 끝나면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뭐 횡보하는 건 괜찮은데 엔비디아가 폭락하면은 이 상승장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뭐 나스닥 인덱스라던가 반도체 인덱스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게 주도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일종의 그동안 안 오른 거 중에 금리를 인하하면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ETF잖아요.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50% 정도 기대 상승률이 있다 그러면 괜찮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조금 샀고요. 예. 그렇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